반갑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될 판인데, 안 교수님이 4시간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뒤에 1시간을 제가 한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봐서 내가 안 해도 그냥 4시간 하려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기가 40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개념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휘봉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옛날에 준비하던 건데 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방법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에 있는 어떤 평면이잖아요, 이게. 평면에 제가 이런 하나의 지휘봉,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에 원점이라고 그러면, 원점에서, 제가 이걸 평행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을 그대로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위로 평행이동을 쭉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이렇게 하고 다시 아까 출발점인 원점으로 제가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에서 그러는데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한 어떤 막대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공간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휘어진 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방법이 이거예요. 동일한 두 개를 갖다가 요 원점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아까 그 경로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쭉 갔다가, 쭉 왔다가 사각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원점이 오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요 막대기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거 차이 날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실험했지만은 평행이동을 똑같이 했는데 지금 이거 교실 아닙니까? 이게 강의장, 대강의장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요 벡터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지구라는 어떤 행성에서 이제 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태양에 갔어요. 태양 근처 우주선 가서 태양 근처에 가서 이 실험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태양 표면입니다, 저기가. 태양 표면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는데, 태양 표면에서는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살짝, 한 1초 정도 약간 살짝 틀어집니다. 동일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다시, 블랙홀 근처에 가서 제가 또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블랙홀 근처에 가서 동일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많이 쫙 완전히 다르게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C 공간이 휘었다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PT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리만 공률 텐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를 어떤 그림으로 모식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내가 막대 이거 가지고 실험한 부분이 바로 요거였어요.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블랙홀 근처에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 평면이, 지금 지구에서는 이 화면이, 뭐라 그러지?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프로젝터에서 이게 면이 있잖아요, 이 하얀색. 요거 이제 어떻게, 네? 스크린이 팽팽하지만,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가서 이걸 펼쳐보면은, 요 스크린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실험을 하면, 이런 실험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차이 벡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건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자연계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 책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넣어놓은 건데, 요가 우리가 흔히 아는 직각좌표잖아요. 직각좌표에는 뭐냐면은 우주에 물질하고 에너지가 없는 세계에 있을 때는 이런 직각좌표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란 행성 자체의 어떤 질량이 작은 데서도 우리가 거의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직각좌표계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1m를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뭐냐면 1m가 있잖아, 1m. 길이 1m. 1m가 뭐냐면 빛이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죠. 3 곱하기 10의 8, 빛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분의 1. 초 동안 간 거리가 바로 1m의 정의거든요. 빛이 간 거리의 1m란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원점에다가 아까 레이저 포인트 있잖아요. 요거. 레이저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원점에 놓고 쏘면 이 레이저 빛은 지구에서는 공간이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직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축을 우리가 어떤 빛의 어떤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X축, Y축, Z축이 바로 빛의 경로를 제가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한번 삼은 겁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요 X축하고 Y축하고 Z축이 서로 이렇게 직각인 그런 게 이제 우리 직각좌표계잖아요.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요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블랙홀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블랙홀 근처에 가서 똑같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랙홀에 이제 임무한 점에서 내가 레이저 포인트를 쏩니다. 그럼 빛의 경로가 축이 되고 그랬잖아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로가, 빛의 경로가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 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져요.
대신 요 포인트에서 순간 이런 접선을 그려보면 요 세 개는 전부 직각을 이룹니다. 항상.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직각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기저 벡터를 삼는 게 바로 단위 벡터들이거든요. 여기 I 단위 벡터, J 단위 벡터, K 단위 벡터거든요. 그래서 얘들 가지고 이제 이 공간의 모든 점을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벡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의 뭐 I 기저 플러스 2의 J 기저 5의 J 기저 하면서 이렇게 모든 공간에 있는 점들을 다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저라고 하는데 기저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렇게 블랙홀 근처에 공간이 휘어진 데서는 요 기저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직각좌표에서 I 벡터는 뭐냐면 요 X축의 같은 방향 접선이라고 하자고요. 접선 방향이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I 벡터는 동시에 요 X하고 Y로 이루어지는 평면 있죠. 평면의 법선 벡터이기도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얘가 X축하고 접선인 방향하고 요 평면이 이루어진 법선 벡터하고 동일한데 이 공간이 휘어진 데로 가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여기는 이제 그 X축을 갖다가 평면상 이거는 U1축이라고 내가 줬고요. 그 다음에 그 Y축을 U2축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Z축을 U3라고 줬는데, 보면은 여기 G1이라고 첨자가 아래로 간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U1축의 접선 벡터입니다. 접선. 이게 단위 벡터예요. 그 다음에 이 G1 첨자가 위로 가 있죠. 위로 관성은 뭐냐면은 U2하고 U3로 이루어진 이때는 공면이 돼요. 공면의 법선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는 그 I라는 단위 벡터로 동일했는데 여기 오면은 이게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 첨자고 아래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 공변기저 벡터라고 하고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그 다음에 첨자로 위로 간 요거를 그 컨트라 베리언트 베이시스, 그 반변기저라고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벡터 하나가 있으면 얘는 IJK하고 딱 하나만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요 좌표계에서는 그 동일한 이게 깨져 있네. 이게 벡터거든요. A 벡터가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위에는 공변 기저를 써서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 만약에 이무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밑에 놈은 요 반변 기저를 가지고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적용되는 부분은 거대 질량 근처의 어떤 시공간의 어떤 그런 상태를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블랙홀 근처에 있을 때의 어떤 공간을 제가 표시를 하고 아까 얘기했대로 거기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갔을 때 요 차이 벡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뭐냐면 아까는 내가 이제 여기서 아까 요렇게 갔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는 이 스크린을 이쪽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휘어집니다. 많이 차이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뭐냐면 요 평면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을 스크린 이렇게 세우고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을 때 차이 벡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방향을 보면은 요 차이 벡터들이 다 이제 생기게 되고 요 차이 벡터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 벡터들을 임의의 어떤 좌표를 다시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다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놈을 요리, 그 다음에 요 놈을 요리,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딱 정석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물려 들어간 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로우가 쓴 게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지게 보이는데 여기 공변기지를 쓴 그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삼각형을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는 다 이렇게 도했을 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를 갖다가 우리가 1차 배양키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차이 벡터 요게 이제 그 공간의 어떤 공률을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태양 표면에 가면 쫙쫙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공간의 공률을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그 개수를 우리가 리만 공률 텐서라고 합니다, 이걸. 그 개수를. 그래서 개수에다가 요 L 좌표계에, 저는 국소좌표라고 부르는데, 국소좌표계의 기저 벡터를 써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하고 해서 되면 제로가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배양키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공변 미분을 하면 다시 요게 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2차 배양키 형식이라고 하고, 요걸 살짝 모디파이를 해주면은 바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도 공변 미분을 하면 제로가 돼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중력장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변 미분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공변 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십니까? 그래서 공변 미분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공변 미분을 표시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살짝 깨져서 그러는데, 이게 깨져서 이게 보기가 그런데요. 예. 그래서 공변미분이라는 거는 시공간이 휘어진 상태에서는 요 포인트의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크기가 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포인트의 시간하고 공간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 기저하고 요 기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요거를, 이게 A 벡터잖아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 DS라는 이 커브에 따라가지고 평행이동을 해봐요. 요렇게. 평행이동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직각좌표계고 얘가 직각좌표계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평행이동 이렇게 하면, 얘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표시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각좌표계라 그러면, 이렇게 오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제로가 되는데, 만약에 직각좌표계가 아니고 휘어진 좌표계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놈 벡터가 이렇게 오면, 얘가 좀 크기나 방향이 살짝 바뀝니다. 그건 왜냐면은, 요 기저하고 요 기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저에 대한 어떤 변화율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에 대한 변화까지 생각한 걸 포함시키면 이게 바로 공변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저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미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저의 변화량까지 고려를 해준 게 바로 이 공변미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시공간이 휘어진 상태의 어떤 물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미분은 공변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변미분을 세미콜론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배양 경제식이고, 요게 이제 공변미분한 게 2차 배양 경제식이고, 그 다음에 요걸 살짝 모디파이한 게 요건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가 했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텐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세도 공변미분을 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중력장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고,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오대식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오대식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오대식 방정식 유도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오대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외력이 없을 때 어떤 물체의 경로, 궤적을 따르는 지오대식 방정식을 따라가지고 궤를 그리게 되는데, 그 방정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꽁이라고 해봐요, 꽁인데, 막대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끈을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걸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이제 어떤 등속 오른등이잖아요, 이렇게. 또 끈의 어떤 장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 보면 인공위성이 돌아가잖아요. 인공위성도 이렇게 원궤도를 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원궤도를 그리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끈에 매달려서 이 커피 칸타타 요거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인공위성이 만약에 GPS 위성 같으면 GPS 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둘 다 등속 원운동인데, 하나는 끈에 연결해서 하는 게 등속 원운동이고, 하나는 끈이 없단 말이죠. GPS에는 끈이 없어요. 근데도 지구를 돌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등속 원운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운동은 전혀 다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애는 끈의 장력, 끈의 장력에 의한 전자기력이죠. 이렇게 끈이라는 거는 분자 간에 연결돼서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 장력이 있잖아요. 전자기력을 받고 있는, 계속 그 방향을 바꾸면서 가속 운동을 하는 운동이고, 방향을 계속 바꾸니까 원운동이 원래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하는 게 원운동이 가속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 우주 유영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도 동일하게 우주 정거장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힘 안 받고. 그래서 두 개의 운동은 전혀 다른 운동이다. 그래서 얘는 끈의 장력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운동이고, GPS 위성은 뭐냐면 바로 이 지구대행식 방정식에 만족하는 경로를 그리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GPS 위성의 국제우주정거장이나 국제우주정거장이 운동하는 거는 지구라는 질량에 의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데를 요 식을 만족하는 경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그리는 모든 물체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대식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로를 그리는 운동하는 물체들은 모두 등속 직선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같이 도는 거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데를 그냥 같이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를 그래서 자, 내가 이거를 지금 한번 놔볼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은 얘는 떨어져요. 내 입장에서 얘는 9.8 메타/s 자성으로 떨어졌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 지금 끈이 없잖아요. 끈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식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내 입장에서는 9.8 메타/s 자성을 받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 여기에 개미가 하나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개미가 타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여기 위에 올라 있어요. 근데 내가 떨어뜨려. 그럼 개미도 똑같이 붙어가지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개미 입장에서는 얘도 등속 직선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개념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리만 곡률 텐서, 그 다음에 비앙키 방정식, 그 다음에 주어제식 방정식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주로 이제 알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인데, 또 이걸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오늘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이라고 그래요, 요게. 그래서,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은 뭐냐면, 이 구형 물체가 있을 때, 돌지 않는, 회전하지 구형 물체가 있을 때, 요 시간과 공간이 아까 점점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바르츠 쉴드 매트릭인데 요거를 우리가 매트릭 텐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I라는 거는 I하고 J가 있는데 I라는 건 아까 임의의 포인트를 I 국수차표로 잡고 그리고 그 인접한 거를 J 국수차표로 잡을 때 그 인접한 포인트 간의 어떤 시공간의 어떤 변화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매트릭 텐서인데 그 구형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래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아까 지구대식 방정식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걸로 이제 그 비교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뉴턴이가 말한 가상힘 아까 끈 얘기했잖아요. 만유력이라는 끈이 작용해가지고 수성의 궤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까 끈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성하고 요놈하고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이란 끈이 있는 거고 끈이 있을 때 수성의 궤도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궤도식이. 그래서 궤도식이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입실론이 요건데 입실론이 만약에 1보다 입실론이 요건데 입실론 1보다 작으면 요 수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를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입실론이 1이면 수성의 궤도가 포물선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이 1보다 크면 수성이 쌍곡선 궤도를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입실론 입심률이 0이면 수성은 바로 그 완벽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끈에 연결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그 포물선 궤도하고 쌍곡선 궤도는 없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궤도 자체가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 궤도도 그렇고 쌍곡선 궤도도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얘들은 이제 태양계 초기 때는 있을 수 있는데 궤도 이런 천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가고 지금 없고 지금에 남아 있는 거는 태양계 모든 게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 일부 예외적으로 이제 원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인간이 만든 위성들이 바로 이제 GPS 위성들 몇 개가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유 인력이 끈의 운동을 해서 가정에서 푸는 거고, 요 그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이 태양이라는 구형 물체에 의해 가지고 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는데, 그 휘어진 공간을 이 수성이 아까 얘기한 지오대식 방정식에 따르는 궤도를 그리는 거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식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형태가 이제 이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유사한데 요게 달라요.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수성이 근일점이 100년에 이 정도 42.3616 초만큼 얘가 근일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성이 궤도가 이렇게 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그 관측한 결과하고 계산한 결과고 수석의 관측한 결과가 바로 근일점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은 틀렸어요. 이거는 이러한 가상적인 인력 끈이 없는 거 없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시공간이 휘어진 거를 수성은 지구대칭 방정식 따라서 이동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별빛에 의해 가지고 그 별빛이 태양 그 표면을 지나가면 얘가 살짝 휘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별빛도 마찬가지로 그 지오대식 방정식에 따라서 그리는 경로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태양에 의해서 그 주변이 가장 공간이 많이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면을 별빛이 스쳐 지나갈 때 살짝 있는데 그게 한 1.75초가 돼요. 그래서 1.75초가 그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에딩턴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측정한 결과하고 오차 범위에서 같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가 맞다는,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게 맞다는 게, 그런 이론이 맞다는 게 이제 이게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별빛이 태양에 의해서는 뭐 1.75초 살짝 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아까처럼 그 블랙홀에 가면 태양 그 별빛이, 아까 이거 레이저 빛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거 레이저로. 블랙홀 근처 가면 빛 자체의 경로가 이렇게 많이 확 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변기저, 반변기저 이런 게 나오고, 공변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요 GPS 위성의 어떤 그 시간차를 갖다 이제 구하는 그 개념인데, GPS 위성의 시간차가 이제 지표면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슈바르츠실드 매트리스 설명했는데, 그 시간이, 그 지표면 지구에서 시간 공간이 이어지는데, 시간이 지표면에서는 좀 느리게 갑니다. 그 다음에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이 빠르게 가요. 각 포인트마다 다 달라요. 시간이 흐르는 속도, 흘러가는 게.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도 요 지표면에서는 많이 좀 작아지고, 공간의 크기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의 크기가 좀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슈바르츠 이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GPS 위성이 여기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여기는 좀 빨리 흘러가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GPS 위성은 얘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속 직선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정제 있고, 얘는 이러한 속도로 등속 직선운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 지연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면 요 GPS 위성이 한 37초 정도 얘가 더 빠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간략하게나마 그 일반 상대성 이론 개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달도 똑같이 지오대식 그 루트를 도는 거예요? 예, 맞아요. 달뿐만이 아니라 여기 달이 있죠. 달도 타원궤도를 그리거든요. 얘도 지오대식 방정식에 따라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에 있는 수성, 목성, 금성 다 주특 따라서 그리게 되고, 수성이 아까 그 100년에 몇 초씩 근일점 이동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성이 태양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근일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도 마찬가지로 근일점 이동합니다. 목성도 마찬가지로 근일점 이동하는데 그 양이 작아서 관측이 안 돼요. 있긴 있는데 양이 작아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헨리 해성 있잖아요. 걔도 타원궤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도 지오대식 방정식 따라서
그 움직이는 거고, 헬리 해성에 탄 사람들은 다 등속 침투 운동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오늘 개념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하려면 이거를 한 8시간 해야 돼요. 이 둘째 다 설명하려면, 자세히 하려면 8시간 해야 되고, 또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다 하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교수님.